얼마 전 관악산 정상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사람들이 1시간을 줄 섰습니다. TV에 나온 풍수 전문가가 관악산의 기운이 좋다고 했거든요. 1시간을요. 산 정상에서 사진 한 장을 위해. 이걸 보고 웃었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새해에 사주를 본 적이 없나요? 시험 전에 엿을 붙인 적이 없나요? 힘들 때 타로 카드를 뒤집어 본 적이 없나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 3명 중 2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점을 봅니다. 시장 규모는 무려 4조 원에 육박하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관악산에 줄 선 사람들을 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점을 보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점을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소름 끼치는 실험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연쇄살인범의 사주를 받아든 사람들의 94%가 뭐라고 답했는지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비둘기도 미신을 믿습니다. 1948년 스키너라는 심리학자가 비둘기를 상자에 넣고 일정 간격으로 먹이를 줬습니다. 비둘기가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먹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8마리 중 6마리가 자기만의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마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고 한 마리는 머리를 까딱거렸습니다. 먹이와 아무 관계가 없는 행동이었지만 비둘기의 뇌는 우연을 인과관계로 착각한 겁니다. 시험 전에 엿을 붙이는 것, 면접날 빨간 속옷을 입는 것,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석기시대 초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풀숲이 바스락거립니다. 바람일 수도 있고 포식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인데 도망치면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포식자인데 무시하면 죽습니다. 없는 패턴을 있다고 믿는 실수가 있는 패턴을 놓치는 실수보다 생존에 훨씬 유리합니다. 수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은 패턴을 과잉 탐지하는 뇌를 골라왔습니다. 미신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생존 코드의 부산물입니다. 여기까지는 본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점을 안 보고 어떤 사람은 보는 걸까요? 왜 같은 사람도 어떤 시기에는 점이 보고 싶어지고 어떤 시기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불안할 때 보고 싶어집니다. 2008년 텍사스 대학의 제니퍼 휘슨과 노스웨스턴 대학의 아담 갈린스키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통제감을 빼앗았습니다. 아무런 규칙 없이 무작위로 결과가 바뀌는 상황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 패턴이 없는 화면에서 이미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음모론을 더 쉽게 믿었습니다. 미신에 더 의지했습니다. 통제감이 사라지면 뇌는 어디서든 질서를 찾으려 발버둥칩니다. 듀크 대학의 아론 케이는 이걸 보상적 통제 이론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뇌는 나 대신 통제하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운명, 신, 사주, 별자리, 뭐든 좋습니다. 세상이 무작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 안에 있다고 믿는 순간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제가 흔들릴 때 점집이 붐빕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위기 시기마다 미신적 행동이 함께 올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뛰고 취업이 안 되고 내일이 안 보일 때. 새벽 2시에 이불 속에서 타로 앱을 깔아본 적 있지 않나요? 연애가 끝나고 사주 궁합을 검색해 본 적. 면접에 떨어지고 올해 운세를 찾아본 적. 그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이 불안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불안뿐 아니라 외로움도 같은 효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초자연적 존재를 더 쉽게 믿고 반려동물이나 물건에도 사람의 성격을 부여합니다. 뇌가 사회적 연결이 부족할 때 어디서든 마음을 가진 존재를 찾으려 하는 겁니다. 점술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이유. 사주가 곧 좋은 일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해줄 때 가슴이 놓이는 이유. 그건 미래를 안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편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겁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통제할 수 없는 삶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안심하러 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어야 합니다. 당신이 점에서 들은 말이 놀랍도록 정확했던 경험. 그건 뇌의 트릭입니다. 1979년에 미셸 고클랭이라는 연구자가 소름 끼치는 실험을 합니다. 한 연쇄살인범의 출생 차트를 참가자들에게 보내면서 당신의 사주라고 했습니다. 94%가 자기를 정확히 묘사했다고 답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사주를 보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포러 효과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런 문장이 나를 꿰뚫는 것 같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증 편향이 더해집니다. 맞는 말은 기억하고 안 맞는 말은 있습니다. 20가지를 들었는데 3가지가 맞으면 우리는 그 3가지만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나머지 17개는 증발합니다. 뇌가 그렇게 편집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점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점이 맞다는 느낌을 삼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 올해 이직하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참자. 궁합이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헤어지자. 뇌의 트릭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재미있는 뇌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사람과 회의적인 사람의 뇌를 fMRI로 비교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의 뇌에서는 우측 하전두회라는 영역이 더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이 영역의 역할은 인지적 브레이크입니다. 패턴을 감지하는 건 양쪽 다 같습니다. 차이는 브레이크를 밟느냐 마느냐입니다. 믿는 것이 본능이고 의심하는 것이 추가 기능인 겁니다. 즉, 점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훈련이 안 돼 있었을 뿐입니다. 다행히 이 브레이크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뇌가 만든 해석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만으로도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올라갑니다. 점이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면 멈추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불안한 거구나. 이 불안의 정체가 뭐지? 미래가 진짜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이 문제인가? 그 질문 하나가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한 점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여기에 절대 오지 않는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점집 문을 여는 건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오늘이 힘들어서입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한 삶 앞에서 어디든 기댈 곳을 찾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점이 보고 싶어지는 그 순간이 내 삶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는 걸. 답은 카드 위에도, 사주 위에도, 관악산 정상에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은 예언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감춰진 심리의 민낯을 봅니다. 심리코드 X였습니다.